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냅에 관련해서 배울 텐데요. 스냅은 메인 툴바에 있는 이 부분이 각각 3D 스냅, 앵글 스냅, 퍼센트 스냅, 스피너 스냅인데 오늘은 3D 스냅과 앵글 스냅, 그리고 퍼센트 스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냅 기능도 여러분들이 3D 작업을 하면서 트랜스폼 기능이라고 했었죠. 이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 기능. 이것처럼 트랜스폼 작업을 할 때 정확하게 그러니까 미리 입력된 수치나 값에 따라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트랜스폼 작업과 마찬가지로 아주 빈번하게 자주 쓰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트랜스폼 작업 시에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스냅 기능 역시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3D 스냅이라고 얘기하는 이 스냅 기능은 이 무브와 관련되어 있는 스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앵글 스냅이라고 하는 앵글 스냅, 앵글 스냅은 트랜스폼의 로테이션과 연관되어 있고, 또 마지막 퍼센트 스냅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의 스케일과 연관이 되어 있고, 아이콘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말굽 자석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 말굽 자석이 그려진 의미는 그러니까 스냅이 작동하는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냅이 작용할 때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브를 할 때 저 무브 스냅을 3D 무브 스냅을 사용하게 된다면 특정 정해놓은 값에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자석에 끌려가듯이 서가 탁 옮겨진다고 해서 이렇게 자석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해보시면 금방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스냅에 대해서 3D 스냅과 각도 스냅, 그러니까 앵글 스냅이죠. 이 앵글 스냅은 각 단축키가 정해져 있습니다. 3D 스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냅 툴이라고 풍선 그리드죠. 그래서 S, 그러니까 키보드에 S키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S키를 한번 누르면 사용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앵글 스냅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의 단축키 A, 앵글이니까 A로 스냅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스냅은 기본적인 단축키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켜거나 끌 수 있는데 각각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폼 작업을 할 때 미리 입력되어 있는 종이jet에 따라서 정확한 제어를 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만들고 박스를 카피하는 방법, 트랜스폼을 이용한 카피 방법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Shift를 누르고 내가 옮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어서 클론 옵션이 뜬다고 했는데, 그래서 카피를 해서 OK를 해서 카피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 박스를 제가 옆에 있는 박스에다가 정확하게 이 옆면끼리 딱 붙여서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박스를 제가 아무리 이 마우스 동작을 가지고 완전히 겹쳤다고 생각하고 지금 뷰포트 상에서는 거의 겹쳐서 보이죠.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얘를 제가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확대를 시키면 이미 그러니까 겹치는 이 면을 지나서 오히려 그러니까 면끼리 오버해서 이렇게 더 들어가서 젖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마우스의 제어만 가지고는 이동을 한다든지 물체를 회전을 시킨다든지, 회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 박스를 제가 회전을 만약에 시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Z축의 방향으로 정확히 10도를 회전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마우스 제어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여기 노란색 텍스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가 몇 도씩 회전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Z축에 또 그러니까 Z축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전 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10에 맞추고 싶다라고 해도 마우스 제어만 가지고는 지금 마이너스 10.79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10도를 회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를 정확하게 2배를 키우고 싶다. 지금 이 박스가 커지고 있는 퍼센트죠. 크기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지금 100% 기준으로 나오죠. 이 100% 기준에서 그러면 2배로 이 박스가 커지기 위해서는 200%가 돼서 3D 스케일로 이렇게 박스를 키워보면 정확하게 2배를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잘 움직이면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쉽진 않아요. 그랬을 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스케일을 한번 드래그 할 때마다 값으로 배로 커지게끔 세팅을 한다면 훨씬 더 그러니까 스케일을 키울 때 정확한 값으로 쉽게 제어를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스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 요 스냅 그러면 그 정확한 값을 어디서 입력하느냐, 요 스냅 툴바에 있는 스냅 아이콘 위에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던 활성화되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스냅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리드 앤 스냅
세팅이라는 창이 여기서 각각의 3D 스냅, 무브 스냅이 되겠죠. 무브 스냅과 로테이션 데이트, 그러니까 앵글 스냅의 퍼센트 스케일 스냅의 값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탭이 보시면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탭마다 하는 역할이 당연히 다를 텐데 첫 번째 탭 스냅 항목에서는 요 무브 스냅, 3D 스냅에 대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탭에 있는 앵글 항목하고 퍼센트 항목으로 스냅의 앵글 스냅과 퍼센트 스냅의 값을 미리 입력을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생각하시면 돼요. 3D 무브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까와 같이 제가 박스를 아무리 물체의 옆면에 딱 붙여서 옮기고 싶다고 해도 정확하게 옮길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스냅 기능을 써서 스냅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버텍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물체를 와이어로 보고 그러니까 와이어 모드에서 보고 있을 때 이 와이어,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엣지라고도 하는데 이 와이어가 교차되는 지점의 포인트를 버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스냅 항목에 보시면 여기 버텍스라는 항목에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스냅 항목 중에서 그 스냅을 사용할 때 버텍스만 스냅의 대상으로 쓰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서 지금 이런 모서리마다 보시면 마우스의 노란색 커서가 다른 데서는 안 생기고 있지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와이어와 와이어가 교차되는 이런 지점에만 노란색 커서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시죠. 그래서 이 버텍스 참고로 버텍스를 만약에 확실히 뷰포트에서 버텍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커맨드 패널의 5번째 패널 번째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담당하고 있는 패널인데요.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버텍스 틱스 이 항목을 체크를 하시면 버텍스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버텍스를 이용해서 스냅으로 이 옆에 있는 박스에 지금 선택된 박스를 정확하게 옆면끼리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버텍스 위에 이렇게 마우스가 가게 되면 일반 마우스 커서에서 이동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버텍스가 선택이 그러니까 잡힌 거죠. 자,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대상으로 그러니까 대상 그러니까 정확하게 옮길 대상이 옆에 있는 박스에 버텍스 옆으로 가면 또 역시 이 박스에도 노란색으로 버텍스가 스냅이 걸려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붙이면 뭔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딱 붙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는 버텍스와 버텍스가 스냅이 걸려서 해당되는 버텍스를 타겟 표가 되는 대상의 버텍스와 정확하게 스냅으로 일치시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면, 그러니까 두 박스의 두 면은 정확하게 붙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정확하게 옆면이 붙어 있는 것을 알고 이거는 무브 스냅이죠. 그리고 자주 쓰는 무브 스냅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또 그리드 포인트라고 그리드 포인트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뷰포트에 보이는 이 화면에 그리드라고 하죠. 격자와 격자가 이 지점 포인트가 이제 스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자를 지나갈 때마다 노란색의 스냅 커서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드 포인트와 버텍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 내에서 3D 공간 내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3D 공간 내에서 정확한 위치로 옮기거나 정확하게 위치를 시킬 때 이 스냅 기능을 활용하게 되겠죠. 다음은 로테이션 스냅인 앵글 스냅에 대해서 앵글 스냅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회전할 때 쓰인다고 했었죠. 회전을 할 때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10도 내지는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돌리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앵글 스냅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앵글 스냅을 사용하기 전에 옵션 탭에서 앵글 항목에 입력되어 있는 이 수치를 보시면 디그리 그러니까 각도가 되겠죠. 5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각도는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수치에 따라서 5도를 쓸 수도 있고 10도를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력을 하시는 경우는 그러면 10도를 해볼까요? 10도를 하고 엔터 치면은 지금부터는 이 앵글 스냅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물체가 중간 각도로는 돌아가지 않고 정확히 10도씩 돌아가게 되고 물체를 돌려보면 지금 정확하게 10도씩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도로 회전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90도를 정확한 90도로 회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퍼센트 스냅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퍼센트 입력 항목이죠. 지금은 10%씩 커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 박스를 2배를 정확하게 키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퍼센테이지를 100%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스케일이 커질 때마다 중간 값으로는 커지지 않고 정확히 100%씩 배가 커지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3D 스케일로 이 박스를 스케일을 키워보면 스냅을 활성화 안 하고 박스를 키워보면 정확히 마우스가 중간 단계에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위치에 가지고는 커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 위치로 가면 자석에 끌리듯이 배수로, 그죠? 배수로 이렇게 커지는 것을 사용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이 무브 스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냅, 3D 스냅이죠. 무브 스냅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작은 삼각형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하위에 좀 여러 종류의, 다른 종류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보시면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자가 써 있죠. 그러니까 2D 스냅이 되는 것이고,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하면 2.5D가 되겠죠. 또는 3D 스냅,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은 2D 스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동시죠. 박스를 이동을 할 때 2D의 방향, 그러니까 이를테면 1차원을 포함한 2차원까지 평면상이 되겠죠. 평면상에서 이 오브젝트를 스냅을 걸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스냅을 걸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런 프론트 평면상 내지는 뭐 레프트 평면상에서 Z축은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 그 상태에서 스냅을 걸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5D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긴 하지만 평면상 입체에서 보시면 절대 이 박스가 프론트에서 움직여 보시면, 그러니까 프론트 기준으로 상하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입체 뷰에서 봤을 때 앞뒤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박스는 지금 평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런데 2.5D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는 평면상에서 움직이지만 이 스냅의 대상은 평면만 고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입체, 그러니까 3D까지 고려가 된다. 그래서 2.5D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3D 스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평면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움직일 수 있는, 위치를 옮길 수 있는 영역이 Z축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입체 공간상에 어디든 위치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D 스냅만 활성화되어 있는 같은 버텍스를 제가 스냅을 걸려고 이렇게 대상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이동 버텍스를 걸어서 스냅을 했을 때 걸리지가 않죠. 다시 하겠습니다. 2D 스냅은 예를 들어서 평면상에 존재하는 두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출 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도형 중에서는 플랜 같은 게 되겠죠. 이렇게 생성을 하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가 없는 평면이죠. 이런 평면을 가진 오브젝트가 만약에 똑같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2D 스냅으로는 이런 오브젝트끼리, 그러니까 두 개의 플랜에 아까처럼 제가 버텍스를 선택해서 모서리를 이렇게 딱 해서 똑같이 붙이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쓰이는 방식이 2D 방식, 그러니까 2D 방식은 스냅을 입체인 그 3D 공간상에서 쓸 수가 없겠죠. 이 2D 평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스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D부터는 스냅을, 그러니까 Z축까지 확장시켜서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두 개의 박스 같은 경우에는 스냅이 지금은 평면상으로 옆으로 이동해서 붙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박스가 대상일 때 박스가 뒤에 있다, 뒤에 위치에 있다, 정확하게 Y축으로만 제가 뒤로 잠깐 스냅을 끄고 정확하게 Y축으로만 쭉 뒤로 보내보겠고, 플랜 두 개는 이런 상태가 되면 지금은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2.5D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두 개의 물체도 스냅은, 그래서 대상이 되는 이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2D, 그러니까 2D 평면상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스냅이 되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꼭 굳이 같은 평면이 아니라도 스냅을 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D 스냅인데요. 3D 스냅 같은 경우에는 스냅의 대상이 되는 그가 평면이 아닌 세 개의 축을 다 쓰면 3D 공간상에서 스냅이 걸리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모서리를 평면에서 해볼까요? 모서리를 잡고 다시 띄어놨다가 이 모서리를 잡고 다시 이렇게 스냅을 딱 걸면 어떤가요? 지금 대상이 됐던 박스가 뒤로 이동해서 제가 이동시켜 놓은 타겟, 목표가 되는 박스의 모서리에 정확히 가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스냅의 대상이 평면이냐, 대상은 평면에서 움직이되 스냅의 대상은 3D 공간상이냐, 그리고 완전히 대상과 그러니까 타겟이 3D 공간상에서 같이 스냅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2D 스냅, 2.5D 스냅, 3D 스냅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스냅을 2.5D 스냅을 걸 때 이렇게 바꾸고 또 3D 스냅을 걸 때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요 그리드 앤 스냅 세팅에 보시면 두 번째 옵션 탭에 Enable Axis Constrain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 표시를 하게 되면 체크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지금 3D 스냅이니까 사실 이 공간상에 어느 위치에든 정확하게 대상이 되는 물체를 옮겨 놓을 수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보시면 세 개의 축이 다 활성화가 돼서 노랗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컨스트레인 기능을 클릭을 하면 지금부터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선택한 이 대상이 되는 이 박스의 축을 보시면 제가 Z축을 클릭해서 Z축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X축만 선택해서 X축만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이건 이제 1차원이 되겠죠. 좌우냐 상하냐 앞뒤냐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도 만들 수 있고 자, 이 평면을 클릭해서 평면축 그러니까 X와 Z를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2D 상태 2D 평면 상태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Z와 Y를 선택해서 Z와 Y의 평면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컨스트레인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앞서 보셨던 이 세 개의 스냅 방식을 제가 선택하는 축이나 평면축을 이용해서 선별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냅이 3D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박스가 앞에 있다. 앞에 있는 상황에서 저는 모서리를 아까 3D 스냅처럼 여기에 맞춰서 직접 이렇게 겹치게 하지 않고 들어서 Z와 X는 이렇게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또 똑같이 버텍스를 지금 X만 활성화되는 자 이렇게 X와 Y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맞추면 지금은 입체뷰에서 보시면 입체뷰에서는 이 Z와 X가 되겠는데 이 Z와 X의 평면축만 활성화시켜서 스냅을 걸었기 때문에 Y축은 고려가 되지 않고 프론트뷰에서는 정확하게 겹쳤지만 사실 이만큼의 공간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죠. Y축의 입체뷰에서의 Y축의 거리만큼은 무시하고 스냅이 걸린 것이죠. 그럼 그런 방식이 아까 2.5D 방식이고 스냅을 걸 때 3D 스냅이라고 하더라도 이 컨스트레인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내가 평면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축만 선택할 것이냐 혹은 여기 보시면 세 개의 축이 다 만나는 원점 지점 그러니까 세 개의 축이 다 만나는 이 지점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동그랗게 표시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세 개의 축이 다 선택이 되게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똑같이 점을 옮긴다 하면 이제는 3D 스냅의 상태가 됩니다. 컨스트레인을 이용해서 굳이 2D 스냅, 2.5D 스냅, 3D 스냅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축을 이용해서 그 세 가지의 스냅 방식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입체 공간상에서 이 박스를 정확하게 앞뒤로 일직선상에 이렇게 정렬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축 중에서는 지금 Z축과 X축 지금 만약에 이 높이 그러니까 Z축까지 똑같다 그러면 X축만 활성화시켜도 되겠죠. 그러면 이 박스는 그러니까 1차원 양옆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밖에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박스의 모서리와 보텍스와 일치를 시키면 평면상에서는 정확하게 일치가 된 것이죠. 이렇게 2D로 쓸 수 있으니까 2D 스냅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전체를 다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또다시 보텍스에 가져다 대면 이제는 Y축까지 고려가 됐기 때문에 앞뒤로도 정확하게 스냅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한 실습을 해볼 텐데요.